자, 원장님 지난 시간엔 직접 초음파도 네. 하고 복부 조형 CT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무서운 췌장암에 대한 아무래도 늦기 전에 뭐든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세한 조기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생기는 뭐 좀 특이적인 이유가 있을 원인, 법해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조기 증상, 여러 번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얘기고요. 그래도 조기에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 사인은 없느냐,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우리가 췌장은 이렇게 길쭉하게 있죠. 췌장의 머리 쪽, 이만큼이 몸통 쪽, 이만큼이 꼬리 쪽이라고 대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꼬리 쪽에 생기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아무리 커져봤자 다른 장기랑 연결도 안 돼 있고 앞쪽에서 기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췌장암 꼬리 쪽에 생겼던 거 보면 다들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검진하고 발견이 되신 거지. 그렇게 간의 전이가 일어날 때까지도 증상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이 꼬리 쪽에 생기는 때예요. 왜 꼬리에 생기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꼬리에 생겼을 때는 증상 발견이 상당히 어렵다. 거의 증상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머리 쪽에 생기면은 봐봐요. 요쪽이 이제 담관 쪽이고 췌관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쪽에 종괴가 생겼어. 그러면 작아도 췌관을 누를 수가 있어요. 아주 밀접해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췌장액이 잘 안 나가니까 췌장염증이 생긴다든지, 췌장염. 그 다음에 담관도 눌리니까 담즙이 잘 분비가 안 되면서 황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 색깔이 좀 갈색으로 변한다든지 얼굴이 좀 노래진다든지.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에 췌장 머리 쪽, 특히 췌강 쪽을 눌러서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운 좋게 1기나 2기에 판별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건 증상 갖고 조기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조기 증상은 많지가 않지만 젊은 사람이 뭐 20대가 암이 생길 수는 없죠. 보통 최소 40 이상이 되면서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약간 황달이 좀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요게 좀 중요한 증상이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렇게 췌장암이 진단됐을 때 예후가 좋지 않냐 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췌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기면 조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좋은 단점이 있는 대신에, 수술은 머리에서 생겼을 때보다 훨씬 더 용이합니다. 왜? 보세요. 주변에 붙어있는 장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술로 완전하게 깔끔하게 제거하기가 용이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연결해서 이어붙일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내면 되니까, 뒤를 이렇게 잘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꼬리 쪽에 생겼을 때는 수술적 예후가 조금 용이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증상이 일찍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꼬리가 생겨도 아까 보신 대로 간전이가 막 다 있었잖아요. 그렇게 발견하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장기들이 인접해 있어서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 타고 전이를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간 쪽으로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면 췌장은 조기에 발견이 가능해요. 문제는 본인이 수술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를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 암이. 근데 이렇게만 도려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췌장으로 나가는 구멍은 어떨까요? 인접한 장기들과 관과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되게 여러 군데를 자르고 여러 개를 이어붙여야 돼요. 수술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조기암이 발견됐는데 체력이 너무 안 좋거나 당뇨라는 지병 같은 게 좀 심하거나 이러면 수술 의사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특히 췌장의 머리 쪽은 췌장도 잘라야 되고 12지장 일부도 잘라내야 되고 담낭도 잘라야 되고 간의 일부도 잘라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어붙일 때도 너무 복잡해져요. 수술을 잘 됐다 손치더라도 합병증이라든가 담즙이 샌다든지 췌장액이 샌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암 자체로도 돌아가실 수 있고, 수술 난이도 자체가 힘들면서 그런 합병증 자체를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췌장암을 예후를 좀 좋지 않게 하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내가 췌장암 위험 인자다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췌장암은 일단 나이가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고령암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일찍 생기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아까 40대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신경 쓸 건 30%, 생활 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췌장암 같은 거는 좀 차치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험 인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60세 이내에서 췌장암이 집안에 2명 이상 있다.
상당히 중요한 가족력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일찍부터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췌장은 아까 소화액이기도 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많이 괴롭히면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비만한 생활 습관, 아주 육류 섭취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액상 과당이 가장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런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때, 그래서 육류랑 튀김류를 많이 먹고 액상 과당을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음주는 그냥 음주만은 아니고요. 음주를 통해서 만성 췌장암이 좀 반복적으로 있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흡연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정리를 드리면 집안에 2명 이상의 췌장암이 좀 조기에 60세 이하에서 발생했거나, 생활 습관 중에서는 술, 담배, 췌장을 자극하는 음식 습관, 동물성 지방이 많이 있다든지 튀김류, 그 다음에 액상 과당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너무 본인 탓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아까 찜샘종양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위 1%의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항상 적극적으로 하고, 어릴 때는 좋아했지만 요즘은 액상 과당이라든가 동물성 지방 섭취를 좀 적게 하려고 하고, 섬유질 많이 먹고, 운동도 매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암은 랜덤이 70%입니다. 내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30% 이하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암이라는 게 건강한 사람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아니고 그냥 랜덤성, 교통사고 나듯이 랜덤성이 크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가족력이 있거나 나이가 좀 40세 이상이 되면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당연히 30%도 영향이 있어요. 생활 습관에서 모든 공통은 기본적으로 술, 담배는 상당히 많은 범위의 암 발생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액상과당도 굉장히 중요한 발암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하고 있으면 하나를 줄이시고, 2개를 하고 있으면 또 하나를 줄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100% 하겠습니까?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도 의사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더 깨닫는 부분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저는 암을 검사하는 의사잖아요, 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을 좀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좀 더 심도 있게 알게 되니까 이런 생활 습관을 자꾸 멀리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경각심을 갖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의사를 주치의로 두시면서, 내가 의지로 잘 되지 않아요. 생활 습관은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개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 습관 변경에 대한 이유와 왜 생기냐, 원리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공부라는 게 무조건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멀어지게 돼요.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원장님 병원이 진료 대기 기간이 길다고 악명이 높은 게 다 할 말씀이 많으셔서.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거는 항상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데, 환자분 원리를 이해해야 생활 습관이 변경이 되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놓고 설명서를 만들고 설명서에다가 QR코드 찍어서 동영상을 보게 만들고 하거든요. 좀 이해도가 생기면 이게 꼭 의지를 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진단을 받으셨다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한 번쯤의 노력은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